정전 60년. 지난 3월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여전히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한반도가 처한 현실이다. 특히 앞으로의 전쟁 양상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예측으로 공포와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얼마 전 시리아 내전에 등장한 화학 무기는 그 예측을 현실화했고 전 세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생물화학 공격.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지금 필요하다. 지난 8월 21일 국군 화성방 방호사령부 대테러 종합훈련장에 작전 차량이 모여들었다. 이후 무장한 병사들의 신속한 움직임, 긴장감마저 감도는 모습이다. 무장한 병사들의 목표는 바로 여기. 생물화학 무기 생산 시설로 의심되는 곳이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을 한 것이다. 타성의 북한군 병사. 지금은 작전 상황이다. 가성의 북한군 병사를 쓰러뜨린 후 곧바로 다음 목적지에 진입을 시도한다. 삼엄한 경계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다. 가성의 생물학 생산 시설과 화학무기 생산 시설. 병사들은 곧이어 다음 작전에 들어간다. 신속한 출동과 탐색으로 생물화학 무기 생산 시설과 그 안에 있던 적을 모두 소탕했다. 이번 훈련은 적 화학무기 연구시설 내에 있는 유해물질과 중요 자료들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사전에 화학연구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화학부대의 탐색 및 분석 여건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잠시 후 유해 물질에 대한 탐색이 시작됐다. 건물 내부 공식 이상 없음. 2층 주인의 계단이면 계단으로 거겠습니다. 생산된 생물 화학 무기의 누출을 막기 위해서다. 의심 시설에 들어가 시료를 채취, 식별, 탐지, 수송하는 것까지가 이번 훈련의 핵심이다. 지금 저기 화생방 의심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식별하고 거기에 따른 증거물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에 부비치료 설치되어 있고 창문으로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아, 땡기는 게 알고 있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창문을 통해 시설 진입에 성공한 병사들. 시설 안에 있는 증거물 수집과 함께 시료 채취를 모두 마쳤다. 작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작전에 투입됐던 인원 모두에 대한 제독이 이루어진다. 작전 도중 화학무기나 생물무기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비는 물론 신체에 대한 제독을 모두 마친 후 안전지대로 복귀하는 과정을 끝으로 작전은 종료됐다. 대대원들의 역량이나 장비에 있어서 우리 국군이 미군에 비해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국가의 안전과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역량을 확인하고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참가함으로써 좀 더 새로운 전술적 지식과 전투 기술을 연마하게 되었고 이런 실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적이 만약 생화학 무기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실시했을 때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그것을 완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훈련이 필요한 것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생물화학전의 위험성 때문이다. 특히 2011년 이후 시리아 정보군과 반정보군의 충돌로 유혈 사태가 멈추지 않고 있는 시리아에 화학무기가 등장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화학무기는 살인가스로 이로 인해 어린이와 민간인 등 1,3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살인가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개발한 맹독성 신경가스로 0.5mg의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며 청산가리보다 500배 독성이 강하다. 지난 1995년 일본 옴질리교의 지하철 테러에도 사용됐으며 앞서 1988년 후세인 정권 당시에는 이라크 북부 민간인 거주 지역에 사용돼 5,000명이 숨지기도 했다. 사실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화학무기를 전 세계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국제협약이 이미 발효가 되어서 전 세계가 이것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금지 협약 이것이 이미 발효가 되어서 전 세계가 지금 준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생물무기 금지 국제협약은 아직도 국제적으로 발효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와 같이 훨씬 어려운 주제이고 앞으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신경을 써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쟁뿐만이 아니다. 일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테러의 위협도 존재한다. 지난 2001년 미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탄저균 테러로 22명이 감염됐고 이 중 5명이 사망했다. 이후 각국에서 심심찮게 탄저 포자로 의심되는 흰색 분말이 공공장소에서 발견되는 등 세계는 여전히 테러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독가스로 대표되는 화학무기는 인원 살상이나 지역, 시설, 물자 사용 등을 방해하기 위해 액체, 기체, 고체 상태로 운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이다. 여기에는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신경작용제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어 호흡곤란이나 폐수종에 의해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질식작용제, 기체 상태로 순환기나 호흡기 계통을 손상시키는 혈액작용제와 피부, 눈, 호흡기 등의 접촉 시 염증과 수포를 유발하는 수포작용제가 있다. 화학무기와 함께 제조가 쉽고 살상력이 높아 빈자의 핵무기라 불리는 생물무기. 인체 감염 후 스스로 증식하고 잠복기를 거쳐서 발병되며 신종 인플루엔자나 구제역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파괴하고 심리적 공황을 유발한다. 역사 속에서 빈번하게 등장했던 생물무기는 전 미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탄저균, 생산이 쉽고 간단한 접촉만으로도 쉽게 확산되는 천연두균, 14세기 중기 전 유럽에 대유행했던 페스트균, 그 외 콜레라균, 장티푸스균 등이 있다. 결국 그 조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화합물이냐 아니면 생물에서 찾을 수 있는 바이러스냐 아니면 뭐 단백질이냐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세균이냐 그런 차이이고요. 그리고 뭐 만드는 방법도 당연히 다를 거고요. 배양을 해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균이나 그런 것들은 배양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제 화합물은 공장에서 이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합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만 사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걸 일으키는 그런
것들은 치명적인 그런 우리 몸한테 해를 입히는 것들은 사실 뭐 구분이 없죠. 두 번째는 이 생물 무기가 다른 무기와 다르게 상당한 이렇게 테러리스트들이나 이제 불량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은밀성이 보장이 됩니다. 누가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물이란 게 사람 인체에 들어와서 이게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증식을 하거든요. 이 과정이 보통 잠복기라 그러는데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이 감염되었는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전염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발현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찾아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생물화학 공격과 테러의 위험,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현재 북한은 신경작용제와 수포작용제 등 다양한 독성 화학작용제를 약 2,500톤에서 5,000톤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생물무기 역시 탄저균과 천연두균 등 약 13종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물학 무기의 살상력만큼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생물학 무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북한이 의도하지 않는 생물 공격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를 생물 공격을 하겠다고 의도해서 생물 작용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퍼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공격을 하는 목적은 살상의 목적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줘서 사회를 혼란시켜서 우리 국가가 전체로 수행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이라든가 대응 능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내곡동에 위치한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는 군유일의 국가급 대화생방 테러 부대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학, 생물, 방사능 테러와 사고 등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창설된 이래 사령부는 대규모의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해 성공적인 화생방 작전을 수행해왔다. 2002년 월드컵과 유니버시아드 대회, 2005년 아세안 정상회의와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에는 해관보 정상회의와 여수세계 박람회까지 성공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왔다. 상황 접합니다. 현재 시간 09시 08분 인척국제공항 대합실에 조용하던 생활관, 갑작스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에 따른 대테러 대기팀은 현 시간부로 즉각 출동 바랍니다. 지휘 통제실에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전병사의 출동 준비가 시작됐다. 신속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질서를 지켜 이동하는 병사들. 장비를 챙긴 병사들이 차량에 탑승하자 독극물이 발견되었다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한다. 우리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화생방 방호 임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평시에는 적의 화생방 테러로부터, 전시에는 적의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국민과 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또한 화생방전에 대비한 장비 물자의 연구 개발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군 화생방 방어 사령부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화생방 방어 연구소. 이곳의 주요 임무는 화학 작용제와 생물학 작용제를 식별하고 검증하는 일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약 4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작용제 식별을 비롯해 작용제 합성, 독성 평가 연구, 장비 점검 등의 일을 맡아 하고 있다. 연구소 내에는 가스 질량 분석기 등 모두 33종의 화학 장비가 있고 이러한 장비를 통해 17종의 화학 물질을 4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다. 화학 작용제의 경우 주로 독소이기 때문에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를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해서 투입해야 한다. 때문에 화학 작용제 분석에 있어 신속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현재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DMMP라는 물질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DMMP라는 물질은 신경작용제를 합성하기 위한 원료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경작용제로 합성이 되어서 사용될 경우에는 그 신경작용제가 저희 인체의 호흡기나 소화기, 피부 등으로 직접 침투를 해서 신경계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공 축소라든지 근육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방어연구소는 군유일의 국가급 화생방 전문 연구기관으로 화학, 생물, 방사능 작용제를 분석하고 식별해 내는 일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전시에 또는 평시 테러에 사용된 화생방 작용제를 식별하고 또 정밀 분석하는 곳입니다. 또한 이런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방호 기술을 연구를 하고 또 화생방 장비, 물자, 시설에 대한 성능 시험과 군사지역 토양오염 조사 및 환경 방사능 측정, 그리고 국내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한 피폭 선량 판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화생방 방어연구소. 그동안 전력 보강에 만전을 기운 결과 한국인정기구 콜라스와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로부터 공인 자격을 인정받았고 토양오염 분석 전문기관과 피폭 선량 공인 판독기관, 생물안전 3등급 자격 등 공인기관 자격을 인정받았다. 시료 분석은 연구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현장 기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동 식별 분석 차량이 항상 대기 중에 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차량은 전군 유일의 생물 이동 실험실로서 생물학전이나 테러 발생 시 오염 현장에 접근하여 생물학 작용제 정밀 분석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분석 장비로는 생물학 실험실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유전자 분석 장비인 PCR과 리얼타임 PCR의 일종인 래피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독극물이나 유해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의심되는 물질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동 식별 분석 차량이 함께 출동해 그 자리에서 바로 작용제를 분석하고 식별할 수 있다. 이곳 생물이동 실험실 장비의 분석 원리는 생물학 작용제에 존재하는 특정 유전자를 증폭시킨 다음 증폭된 유전자와 반응하는 형광물질을 활용, 특정 유전자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생물학 작용제의 종류를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국군 화생방 방어사령부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화생방 방어연구소는 전문적인 인력과 첨단 장비를 바탕으로 생화학전은 물론 중대한 재난에 대비하고 있다. 여기는 국군 화생방 방어사령부의 헬기장. 24 화생방 특수 임무대대의 병사들이 도착해 출동을 준비하고 있다. 보시는 박스는
그 민간에서 독가스가 살포되었을 때 또 현장에서 바로 독가스가 어떠한 작용제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탐지 장비가 지금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독가스를 정밀 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는 후송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염 지역에서 손쉽게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실린더가 지금 적재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임무는 지금 저희가 화생방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장거리 지역에 발생되었을 차량을 이동하기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이동되는 할 때 제한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헬기로 오염 지역까지 이동해서 화생방 표본을 수집하고 원점을 제독하는 데 임무가 있겠습니다. 출동 준비를 끝내자 헬기장 상공으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헬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24) 화생방 특수 임무대대 화생방 신속 대응팀을 태울 헬기다. 화생방 신속 대응팀은 화생방 테러에 대비하여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는 긴급 출동 부대로 지금은 평택 이암대사 일대에 독극물 테러가 발생한 훈련 상황에 투입됐다. 병사와 장비를 모두 실은 헬기는 독극물 테러가 발생한 곳으로 출발한다. 한편 이곳은 독극물 테러 상황을 가정한 지역. 독가스가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괴로움을 호소하며 쓰러진다. 출동한 구급 대원들에 의해 사상자들은 의료기관으로 급히 후송되고, 이어 화생방 신속 대응팀을 태운 헬기가 도착했다. 헬기에서 탐지 장비를 내려 신속하게 이동하는 병사들. 작전 지역에 투입되는 즉시 오염 물질로부터 온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하고 오염 물질의 탐지에 나선다. 잠시 후 오염 원점을 발견한 화생방 신속 대응팀. 현장에 표본 수집이 진행된다. 표본을 수집할 때는 독극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밀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본 수집 후에는 오염 원점에 대한 제독이 이루어지고 잔류 오염에 대한 상황까지 확인하면 작전이 마무리된다. 오케이. 잔류 오염 검사 이상무 철수하겠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인원들은 공수훈련 그리고 레펠 훈련 또한 대테러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화생방 사고뿐만 아니고 불산이나 유독가스 유독가스 사고에도 저희가 투입될 수 있도록 인원들은 전문화된 교육을 또 받고 있습니다. 화생방 테러가 발생한 현장에서 사람이 투입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동 정찰 로봇이 그 임무를 대신하게 된다.
생물화학 무기 의심 시설로 진입하는 이동 정찰 로봇. 거침이 없다. 이동 정찰 로봇에 달린 카메라가 현장 곳곳을 촬영하고 밖에서는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설 내부로 진입한 로봇은 내부에 있을 오염물질 탐지를 시작한다. 잠시 후 오염물질을 발견한 이동 정찰 로봇. 동시에 밖에서도 모니터를 통해 오염물질을 파악한다. 이동 정찰 로봇의 조작을 통해 오염물질의 면면을 더 자세히 촬영할 수 있다. 임무를 모두 끝낸 이동 정찰 로봇이 현장을 빠져나간다. 이동 정찰 로봇을 통해 시설 내부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면 오염물질을 수집하기 위해 병사들이 투입된다. 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병사들. 그간의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몸에 밴 태도다. 증거물 수집 또한 신중하다. 생물화학 작용제의 경우 자칫 잘못하다간 엄청난 사상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오염되지 않도록 2겹, 3겹의 철저한 밀봉이 필수다. 이렇게 해서 오염 현장의 증거물 수집이 완료됐다. 이동 정찰 로봇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임무를 대신하며 생화학전이나 테러 상황에서 중요한 무기가 되어준다면 생화학 작용제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병사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의 역시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라 할 수 있다. 화성방 분야의 보호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작하는 국내 한 업체를 찾았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보호의는 화성방전 병사들과 테러 현장의 응급조치대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화성방 제독복입니다. 화성방전 시에 제독하는 병사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온 몸은 플라즈마로 제조되어 있고 개선된 점은 방독면과 두건이 일체형이고 보호의를 착용하면 외부의 위험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지만 체내에 축적되는 열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 공기 정화 및 냉각 장치로서 옷을 착용했었을 때 생기는 신체의 고열을 식혀주고 17시간을 연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줍니다. 나노 기술이 도입된 화생방 보호의다. 기존의 일회용 보호의에 비해 가벼워지고 얇아졌으며 착용했을 때 신체 내 열 축적에 의해 느낄 수 있는 열 필요율까지 낮아졌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오염 지역에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모를 때 최초로 출동하는 불침투성 화학보호복입니다. 제독복이라고도 합니다. 원단은 화학
저항성이 검증된 7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100% 밀폐가 되어야 합니다. 100% 밀폐 지퍼를 가스 지퍼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보호의가 개발되고 있지만 화생방전과 화생방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는 국내 상황에서 화생방 보호 기술은 앞으로 좀 더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분야다. 화생방 공격이나 테러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상황 발생 시 즉각 현장에 투입돼 빠른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의 24 화생방 특수임무대대는 기동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지금은 헬기 레펠 훈련 중이다. 헬기 레펠 훈련은 다른 부대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의 헬기 레펠 훈련에는 다른 점이 있다. 화생방 작용제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한다는 점이다. 목표한 위치에 정확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헬기 레펠 훈련의 목적이기도 하다. 오늘 실시한 헬기 레펠 훈련은 화생방 작용제로 오염된 지역의 작전 인원들을 신속하게 투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훈련으로서 다른 헬기 레펠 훈련과 다른 점은 저희들은 특수보호의와 양압식 공기호흡기위 또는 작전 물자들을 휴대하고 헬기 레펠을 했다는 점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항상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처음이라는 생각으로 긴장감 늦추지 않고 항상 실전이라 생각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헬기 레펠 훈련, 공수훈련 등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군 유일의 국가급 대화생방 테러 부대인 만큼 갖추고 있는 장비 역시 자랑할 만하다. 화생방 정찰차는 화생방 작용제를 탐지, 분석, 식별할 수 있는 장비로 신경작용제 등 모두 60여 종의 화학작용제를 탐지,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작전 지역의 기상을 측정할 수 있는 기상 측정 장비와 방사능 선율과 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사능 장비도 탑재되어 있다. 이 차는 화학 정찰차로서 지면 및 공기 중에 있는 화생방 작용제를 정찰차 안에 있는 장비를 통해서 탐지 및 분석을 하여 임무 수행을 합니다. 저희 부대에서는 1개월에 한 번씩 이런 훈련을 가져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하여 임무 수행 가능하도록 합니다. 생물학 정찰자는 생물학 작용제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다. 차량 지붕에 솟아있는 공기 수집기를 통해 1분당 1000리터의 공기를 빨아들인 다음 차량 내부의 탐지기가 생물학 작용제를 분석하고 식별해낸다. 내부를 보시게 되시면 총 중요 구성품이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서 있는 탐지기, 좌측에 있는 유전자 식별기,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시료안전 취급장치와 내부 승조요원의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한 양압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물학 정찰자는 탄저균과 패스트균, 콜레라균과 브루셀라균을 유전자 식별기를 통해 30분 안에 탐지할 수 있다. 이 장비는 대기 중에 화학작용제나 방사능 작용제가 분포되어 있을 때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등의 오염 확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다. 공기 중에 레이저빔을 쏜 다음 물체에 접촉해 반사돼 들어온 빛을 통해 대기 중의 물질을 측정하는 원리다. 화학물질의 농도뿐만 아니라 종류까지 분석해낼 수 있어 오염 지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피폭이 되고 나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나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백신의 개발 외에도 피폭 여부를
빨리 순식간에 판단할 수 있는 신속 진단 방법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이나 민간에서도 이런 그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피폭이 됐을 적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공기 중에서 이런 균들을 채집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극미량에 있는 그 균들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탐지 기술의 이런 기술의 개발이 국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24 화생방 특수임무대대와 함께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를 이끄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력은 23 화생방대대다. 제독차에 제급소 없이 급수차로 이렇게 급수해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참소대에 있는 살수차를 이용해가지고 2회 작전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소대 같은 경우는 장비 제독 작전에 대해서 23 화생방대대 작전 현장. 11시 30분까지 지금 제독소 설치 완료를 하라고 하면은 10시 30분까지는 그쪽에 가능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훈련 상황이지만 실제 상황과 다를 바 없이 삼엄한 경계와 함께 긴장감마저 흐른다. 지금부터는 작전 준비를 실시하고 추가적인 작전 지원 상황으로는 사령부 측량. 이들의 주요 업무는 화생방 정찰과 제독에 있다. 감행될 것이 거의 100% 확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찰 1분 대장과 정찰 2분 대장은 부담된 상황이에요. 따라서 수도권 일대에 있는 주요 시설이 적으로부터의 화학탄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지역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독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작전본부를 지키고 있는 23 화생방대대의 병사들. 정면을 주시하는 눈빛이 매섭다.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국민과 군을 보호하고 전군 화생방 정찰 및 제독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4 특임대대가 오염된 지역으로부터 오염물 수집, 표본 후송 등을 임무 수행하고 광범위한 오염 지역에 대해서 23 화생방대대가 제독 작전을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정찰 중이던 23 화생방대대 정찰 차량 앞에서 화학포탄이 터졌다. 화학포탄이 터지면서 지면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 병사들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포탄이 터진 곳으로 이동해 오염물질의 탐지 분석 임무를 수행한다. 이곳은 화생방 훈련을 위해 마련된 가스 체험실. 화생방 공격이나 테러 상황에 처했을 때를 가정하기 위해 천막 안에 살상력이 없는 최루가스 일종인 CS가스를 피워올렸다. 본 훈련은 강동면의 성능 검사를 위한 가스 실습 단계가 되겠습니다. 본인의 강동면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군강고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동 준비! 네! 자, 반동은 좌우 반동, 반동 시작! 하나, 둘, 셋, 넷! 반동만에 군강합니다. 군강!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군강 시작! 하나, 둘, 셋, 넷!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사용된 가스는 CS가스입니다. CS가스는 점막 신경과 피부의 민감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눈에 통증을 주어 눈물을 흘리게 하고 목, 코, 입, 그리고 기관지, 피부 등에 자극을 주게 되며 피해를 입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농도 노출 시에는 구토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23) 화생방대대의 또 하나 중요한 임무는 제독이다. 오염된 지역은 물론 인원, 장비까지 제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완벽한 제독을 위해 모두 5단계의 제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최초 세척 단계로부터 시작된다. 다음은 사용했던 장비의 외부 제독과 착용했던 보호의 등에 대한 제독이다. 정찰에 투입된 병사들은 물론 사용했던 장비와 보호의까지 모두 5단계의 제독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붉은 선을 기준으로 안전지대로 넘어온 병사들은 착용했던 옷을 모두 벗은 뒤 신체 제독에 들어간다. 작전에 투입됐던 차량 제독도 필요하다. 오염물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훈련 상황에서도 제독 절차는 철저하게 단계를 밟아 이루어지고 있다. 평시 교육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시 피 한 방울을 대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국군 화생방 방어사령부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이 같은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에선 훈련한 대로 완벽한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화학자인지가 오염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제독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전력으로 전송할 수 있고. 지난달 19일 서울 우정사업본부 현재 보시는 장비는 양압식 공기 후 국군 화생방 방어사령부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다. 방사선 선량 및 선율을 측정할 수 있고. 국군 화생방 방어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화생방 관련 장비들을 선보인 것이다. 저희를 현장에 이거 뭐 미군들이 왜 이라크 거 왜 네네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은 화생방 탐지와 지휘 통제, 정찰과 제독 작전, 대테러 작전 등에 쓰이는 30여 종의 화생방 관련 장비를 볼 수 있었다. 사람들에게 이제 정보를 전파하게 되겠습니다. 아 저렇게 요것만 2억이에요? 2억 정도. 평소에 접할 수 없는 화생방 관련 장비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장비를 착용해 보기도 했다. 약 10kg 가까이 될 텐데 저희는 이 뒤에 이런 자리를 통해 시민들은 국군 화생방 방어사령부를 새롭게 알게 됐다. 전 뭐 그동안에 말로만 들었는데 막상 오늘 전시해 놓고 또 실제 작동하면서 그 시연하는 걸 보니까 아 정말 이런 기술이 많이 발달했구나, 또 우리 군이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데서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화학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너무 인식이 많이 안 돼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런 것을 좀 많이 홍보라든가 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넘쳐난다. 자연재해와 테러, 전쟁까지 수없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그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생물화학 공격과 테러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때문에 생화학 공격에 대한 탐지 기술과 진단 기술, 그에 맞는 의료 대응은 물론 화생방 부대의 장비 보관과 국민들의 안보 의식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전 세계에서 생물학 무기의 노출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은 것이 이 한반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둔감하지 않고 그러나 민감하게 반응하되 너무나 과잉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적시를 하고 그리고 적절한 우리가 태세를 국방과 그 사회의 안전 태세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